안녕하십니까. 솔찬자문의 김호택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일보 등 건설 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기성 및 구매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웹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인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 다른 회계 방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일에 맞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비용 처리 작업을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입력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매출과 관련해서는 직원 누구나 비를 작성하고 인보이스를 이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번 처리하면 별도로 추가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일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매출과 매입 현황을 제가 어디에 있건 웹에만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계사에게는 별도로 아이디를 줘서 그 아이디로 접속하게끔 하여 접근 권한이 주어진 내용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현금 매출 등을 구태여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회계사가 방문할 필요 없이 정식 이슈한 인보이스와 비용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사와 협의해야 할 일을 대폭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회계사를 믿고 일을 일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GST, TDS 등 세무와 관련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떠 있습니다. 많이 떠 있죠. 자, 그러면 간이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일보는 매일의 일을 기록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놨다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공사 작업일보를 위해서 만든 페이지라서 간단하게 매일의 일을 기록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모는 나만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다른 사람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 게시판은 같은 멤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올려놓으면은 한 줄 답변으로 자기 의견을 또한 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간이역 판매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세일즈를 기록하는 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일즈가 올라온 빌 리스트입니다. 빌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각각의 빌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볼까요? 자, 6월 27일 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의 내용이 다 이렇게 떠 있죠. 자,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카드 매출입니다. 1365원. 그래서 빌을 이미 이슈를 했습니다. 그래서 뷰 인보이스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인보이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도장까지 다 찍혀 있죠. 요걸 그냥 출력해서 매출처에다가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보이스를 이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출 현황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 수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식 인보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식으로 인보이스한 내용을 회계사는 요 페이지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인보이스한 거는 이렇게 뜨게 되고, 요걸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각각의 인보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다 이렇게 매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비용을 입력하게끔 했습니다. 자, 입력한 9월 내역을 한번 볼게요. 9월 달에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야 될 돈이 310루피인데 310루피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레이버 셀러리가 있는데 내야 될 돈이 26,000루피, 그리고 캐시로 26,000루피로 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디젤을 보면은 내야 될 돈이 3,040루피. 여기 한번 렌트를 보겠습니다. 비오피스 렌트 해가지고 26,250루피 종이에 TDS 2,625루피를 빼고 23,625루피를 내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냈냐? 페이드 온라인으로 23,625루피를 낸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종료가 된 겁니다. 다른 걸 볼게요. 10월달 보시면은 실제 매입을 하고 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킨 있죠. 1,838루피가 있는데 여기 페이드 현황이 없습니다. 페이드 현황이 없어서 이렇게 펜딩이라고 마킹이 됐습니다. 요거는 바로 위에 입력하는 창입니다. 비를 입력할 때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고, 그리고 내용, 판매처, 금액, GST, TDS, 그리고 지불했다 그러면은 요 지불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뭘로 지불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비용 입력 페이지는 직원들이나 오너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을 거고, 요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는 비용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계사는 이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그 사업장의 매입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월별로 마찬가지로 매입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금액이 지급된 리스트는 월별로 이거는 현금에 대한 입출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페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든지 요걸로 이루어졌든지, 그리고 관련 빌 날짜랑 이렇게 매칭하게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기 페이지는 아까 입력 페이지에서 기록한 대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리스팅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름을 한번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 회사명은 한번 K레스토랑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길동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중복 확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네,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적용. 자, 비밀번호 그냥 1234로 할까요? 1234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로그인 됐고 새로운 프로젝트 메이크 뉴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름 K 레스토랑트로 할게요. 자, 인도고, 그리고 건설이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 뉴 프로젝트 클릭 하면은 이렇게 K 레스토랑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유저 그레이드는 매니저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되는 거죠. 자, K 프로젝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홈이 있고, 홈은 요 타이틀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일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설업소에 쓸 때 가지고 온 건데,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는 데는 유용할 것 같아서 일반 프로젝트에도 이 작업 일보를 그냥 나타냈습니다. 여기 한번 신규 입력해서 한번 작업 일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오늘 날짜가 바로 뜹니다.
박, 박 사장님 다녀가심. 뭐 이렇게 하고 내일은 식자재 구매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일보에는 다른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남기면은 요거는 개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유 게시판은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공개를 클릭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메모와 같이 본인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유 게시판 쓰기. 자, 여기는 공유 게시판입니다.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하지만 오타 그대로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회원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수정하기, 삭제하기가 뜰 수 없습니다. 쓴 사람 본인이 요 해당 글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들도 여기에 한 줄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압니다. 공유 게시판인 거요. 해서 답글 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 내역을 작성하기 전에 한번 인보이스 기재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보이스 기재 정보는 인보이스에 나타나는 우리 회사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가 작성되기 전에 먼저 포맷을 만들어야겠죠. 포맷은 제가 이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회사 이름이라든가 뭐 GST 넘버라든가 개별적인 특성들을 여기에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샘플이 있죠. 여기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요 아래쪽에 회사 이름. 자, 뭐라고 할까요? K 레스토랑트 PVT LTD 이렇게 할게요. 대문자로. 어드레스는 어떻게 할까요? 뭐 여기서 한번 뭐 자동으로 뜨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동 다음.net 전화번호 111-222-333 GST 넘버 AB C 12345 팬 넘버 DEF 6789. 자, 인보이스 넘버. 여기 인보이스 넘버를 보시면은 제대로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SC 19-2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맨 뒤에는 1년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2020년이기 때문에 YY 부분에는 20이 뜰 거고 빵빵빵빵에서는 1년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니셜을 앞에 놓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이니셜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K 레스토랑트이기 때문에 한번 KR이라고 할까요? 뭐 한 점 그냥 K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뱅크 어카운트 디테일입니다. 뱅크 넘버, 뱅크 네임은 뭘로 할까요? 코탁 마인드라고 할까요? 코탁 마인드라. 여기서 뭐 지점도 뭐 써놓을 수 있겠죠. 첸나이. 뭐 그리고 홀더 네임은 회사 이름일 수도 있겠죠. 홀더 이름은 K 레스토랑트.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789-123-456. IFSC 코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 온 더 인보이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솔찬 컨스트럭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이렇게 헤드 로고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대표 사인이 디렉터 사인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스캔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요거는 K 레스토랑트라고 이름 지었는데, 제가 길동푸드 PVT LTD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로고를 그냥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맞지 않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실 부분은 제가 뭐 다른 거라도 임의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실 부분은 뭐 요거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입력이 됐고 요 올린 거 길동푸드 PVT LTD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길동 일치하기 위해서 한번 이 회사 이름을 이렇게 길동푸드 PVT LTD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변경해서 저장. 자, 그러면 한번 매출 내역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make new bill.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빌 번호가 이렇게 나왔죠. 빌 번호는 그냥 1년 번호니까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고유 번호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새로운 빌을 만드는 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기, 앞쪽으로 가기, 그리고 빌 리스트를 보는 거. 아까 처음 페이지죠. 빌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요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make new bill을 했기 때문에 빌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밑에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만약에 요 빌이 이렇게 작성돼 있다 그러면은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요 아이템을 먼저 삭제를 해 주시고 전체 이 빌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노트 포 유저인데 빌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빌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사용자가 간단하게 노트하는 겁니다. 요거는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term and condition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보이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한테 제시하는 조건을 여기에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쓸게요. 결제는 한 달 월말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2가 있고 ship2가 있습니다. 뭐 ship2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레스토랑이니까 별 필요가 없겠지만 한번 빌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p2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요. 무슨 뭐라고 검색할까요? 여기 동산이 있으니까 한번 동산을 검색해 볼게요. 동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 동산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이런 정보는 누구나 빌2 정보는 회사 정보는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올리냐? 여기 보면은 register new 빌2 새로운 빌2 회사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정식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외상한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이름으로도 빌2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작성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따로 만드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적 자료로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 사적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입력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쭉 하시고 Save New Bill2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요 다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빌2 해당 업체를 골라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요게 바로 이렇게 빌2에 바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빌2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체인지 빌2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셔서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가 필요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Shift도 같은 화면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빌2 Shift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아이템은 스스로 쳐 넣어서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볶음밥 해볼까요? 볶음밥 600원 하나 2.5% 2.5% CGST 2.5% SGS 2.5% 이거는 0 이렇게 해서 add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아이템이 입력되고 요 집계 금액이 이렇게 GST 토탈 그리고 애프터 텍스 금액이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은 식당인데 자주 쓰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매번 치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View Registered Item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iew Registered Item 클릭합니다. 지금 메뉴가 안 떠서 한번 메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Edit Item List 클릭합니다. Sort는 많은 메뉴가 있을 때 그것을 종류별로 나열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은 찌개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찌개류 해서 오더는 뭐냐 하면은 이 배열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10번, 된장찌개를 20번으로 놓으면은 리스팅 될 때 김치찌개 먼저,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된장찌개 1,000원, 1,000루피, HSN 코드, 그리고 CGST, SGST, 그리고 IGST, 레지스터 아이템 입력이 됐죠. 자, 다시 찌개류로 이번에는 김치찌개를 넣어보겠습니다. 1100루피 1, 2, 3, 4, 2.5, 2.5 0 클릭. 자, 이번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종류로 한번 볶음주 오징어 볶음 1200원 1, 2, 3, 4 자, IGST, CGST, SGST.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소팅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볶음류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예 소트에 볶음류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 분류에 볶음류라고 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볶음류가 입력될 걸 예상해서 볶음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볶음 1500루피 CGST, SGST. 자, 요렇게 한번 메뉴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팅 되기 위해서는 요 소트를 똑같은 말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찌개류 이렇게 다르게 쓰면은 서로 다른 종류로 소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exit from the edit page 아까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면은 아까 이 밑에 메뉴가 요 리스트 항목이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된장찌개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된장찌개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중간에 요런 게 떠 있기 때문에 요 메뉴를 일일이 확인하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View Bill Only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바로 리스트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View Registered Item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징어 볶음 5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징어 볶음 5개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뷰 5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거는 간이빌이 되겠습니다. 현찰을 받을 경우에는 구태여 정식 인보이스를 이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간이빌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손님한테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그냥 저스트 뷰 빌이고 여기는 위드 스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드 스탬프. 때로는 그 빌에 실을 직접 찍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실이 별도로 나오지 않게끔 출력을 하고 요걸 클릭을 하면은 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정식 이슈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인보이스를 하면은 이슈 날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돈을 지불한 날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지난 마지막으로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한 날짜로 할 건지 아니면 오늘 날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할 건지 그냥 저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슈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하면은 뷰 인보이스가 또 떴습니다. 뷰 인보이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GST 번호가 들어가고 팬 번호도 들어가고 회사의 주소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투 그리고 십투 다 입력이 되게 되겠고 여기에 아이템이 다 빌이 다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출력을 하면은 바로 인보이스로 고객한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른 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빌. 자, 그냥 심플 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력을 쭉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직 정식 이슈된 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력을 고객이 원할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 출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빌을 이슈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을 작성을 그러면은 빌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발행한 빌 리스팅이 뜨게 됩니다. 요 148번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가 이슈됐기 때문에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그리고 빌투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빌투를 클릭을 하면은 이 특정 회사에 대한 매출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수금이 이루어졌을 경우 총 받아야 될 금액이 2,730루피입니다. 수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캐시로 받았다. 캐시로 받을 때는 우리는 캐시를 받을 때는 별도로 GST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렇게 2,600루피를 받았습니다. 캐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30루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페이먼트 스테이터스에는 완전히 지불되지 않고 부분만 지불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 빌에 대해서 수금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130루피에 대해서 디덕션 기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 130루피는 디덕션이 된 거고 페이먼트 스테이터스는 올로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인보이스를 이슈했던 그 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7,980루피를 전부 다 카드로 이렇게 납부를 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카드로 다 납부한 걸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뷰 빌 리스트. 이렇게 가보면은 페이먼트 스테이터스 다 납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회사의 외상값 같은 현황을 확인하겠다 하시려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빌투를 클릭을 하시면은 특정 회사의 빌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인보이스 발행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스테이터스에 여기 나는 외상값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크레딧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B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제육고기 볶음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페이먼트 스테이터스에는 체크 더 페이먼트 스테이터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안 받았다 할 때는 0을 클릭하시고 페이먼트 리코드를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 페이먼트 스테이터스는 0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안 받았다는 뜻으로 크레딧이라고 연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 리스트에서 우리가 쉽게 여기에 크레딧, 자, 외상값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때는 크레딧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는 것만 리스팅해서 뜨게 됩니다. 자, 매출 내역 작성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출 내역을 작성을 통해서 인보이스 이슈한 것만 보려면은 요 인보이스 보기를 클릭하면은 오직 인보이스 이슈한 리스트만 뜨게 됩니다. 인보이스 이슈한 게 많을 경우에 열람할 때 뭐 외상 지불이 다 된 거, 부분적으로 지불한 거, 그리고 그 외상인 거, 그리고 마크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기간별로도 이렇게 서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입력하냐.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입력 클릭. 먼저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 2020년 11월 9일, 11월 8일로 할까요? 오늘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팅은 편의에 따라서 우리 비용 지출의 종류가 뭐 일반 지출이 있고 재료비가 있고 무슨 다른 뭐뭐에 쓰는 경비가 있다. 그 사업장 특성에 맞게끔 구분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저는 한번 종류를 만들려면은 Make New Sort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공란으로 뜨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 볼게요. 그냥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비용, 일반 비용. 디스크립션에서는 자, 우리 건물 렌트비라고 할게요. 렌트비 집 한테 자,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루피다. 그랬을 때 GST는 180루피가 될 거고 TDS는 100루피.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먼트는 지불을 했을 때 지불을 한 현황인데 일단 그냥 빌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은 어떻게 뜨냐? 요게 리스트가 지금 입력한 리스트가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에 페이먼트 부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노트에서 펜딩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 금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이스에서 보면은 네트 금액, 그러니까 임대료가 1000루피가 될 거고, 그러면 GST가 180루피, TDS가 100루피면은 내야 될 금액은 to be paid, 내야 될 금액은 네트 프라이스 더하기 GST 빼기 TD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야 될 금액은 1080루피가 됩니다. 1080루피가 여기에 페이먼트, 레코드 페이먼트에 떠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난 온라인으로 보냈다 하면은 이렇게 세이브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보면 페이드에 다 납부가 된 걸로 이렇게 뜹니다.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비용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떠 있죠. 한번 make new sort에서 이번에는 식자재로 해보겠습니다. 식자재 뭐가 있을까요? 채소,
G마트라고 할게요. 셀러는 G마트. 네트 프라이스 1200루피다. 지불은 1200루피를 캐시로 지불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하면은 여기 뜨죠. 식자재, 채소, G마트 1200루피, 내야 될 금액이 1200루피, 그리고 낸 금액이 1200루피니까 별도로 노트에 뜨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팅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하나 더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번에는 일반 비용을 한번 다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일반 비용, 그리고 기름값, 자, 디젤이라고 할게요. 디젤. 판매자는 H 페트롤 벙크, H 오일, H 오일이라고 합시다. 네트 프라이스는 12,000원. 자, 그러면은 낸 금액은 12,000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뭘로 낼까요? 자, 카드로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소팅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비용이 어디다가 쓰였는지 소팅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활용할 때 유용하겠죠. 비용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1, 2, 3번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먼저 입력한 순서가 1, 2, 3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B를 A4지에 붙이고, 그리고 이 번호를 그 하단에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빌 넘버랑 이 리스트 넘버랑 B를 철해놓은 그 밑에 적어놓은 숫자를 통해서 이 비용, 쉽게 영수증이라든가 빌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비용에 대한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인보이스를 작성을 하고 매출 내역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입력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나 혼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계사한테 별도의 아이디를 줘서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라는 거는 요 정식 이슈화된 인보이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정보를 회계사가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 우리 회사를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회계사는 회계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요 회원 정보라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는 뭐냐 하면은 먼저 내 이름이 이렇게 떠 있죠. 사용자 홍길동 이름이 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락처처럼, 연락처 리스트처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신규 입력해 볼게요. 신규 입력. 백두산. 휴대폰 번호 1, 2, 3, 4, 5, 6, 이메일 백두산. 이렇게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입력을 합니다. 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입력. 지금은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면은 그룹을 직원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겠고, 입력하면은 자, 이렇게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자료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권한을 주려면은 여기 정회원 권한을 주면 되겠습니다. 운영자로 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일단 줘보겠습니다. 수정. 그리고 또 신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라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정회원으로 해서 그룹을 직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또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회계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회계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한강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로 정회원으로 입력을 하고 핸드폰 번호도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룹에서 자,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회계사 이렇게 해서 입력. 자, 그런 다음에 백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입력한 다른 회원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뒤로 클릭을 해서 자,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회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이 이렇게 입력한 사람들의 회원 정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금강산 정혜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한번 직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안 올라갔으니까 사진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가 뜹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자동 할당됐고 패스워드는 1, 2, 3, 4, 5로 부여되어 있으니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수정은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금강산이란 사람은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됐고 패스워드가 그냥 초기로 1, 2, 3, 4, 5가 부여됐습니다. 이 사람이 패스워드를 바꾸려면은 이 사람이 요 아이디로 접속을 하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1, 2, 3, 4, 5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길동이기 때문에 한번 길동의 패스워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 여기를 클릭하면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워드를 바꾸는 난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입력하던 게 1, 2, 3, 4였죠. 그러면 1, 2, 3, 4, 5로 한번 바꿔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정보는 1, 2, 3, 4, 5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그 아웃을 하고 로그인 할 때는 1, 2, 3, 4, 5 클릭을 해야 로그인이 되겠죠. 자, 회원 정보 입력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설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특정 그룹은 특정 메뉴만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회원으로 분류된 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아마 홈이라는 메뉴밖에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운영자는 정회원한테 권한을 부여해 줘야 이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직원한테 한번 메뉴를 보겠습니다. 여기 작업일보를 쓰기 권한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직원 작업일보 돼 있죠. 그 다음에 직원한테는 또 이제 매출 내역 작성도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러면 직원한테 매출 내역 작성 이것도 쓰기 권한으로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비용 입력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한테 비용 보기도 권한으로 줘보겠습니다. 지금 쓰기 읽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 쓰기 읽기가 권한이 다를 건 없습니다. 제가 일부 페이지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를 쓰기 권한과 읽기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용 보기에 읽기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쓰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로 권한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한테는 구태여 매출 내역 작성 요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매출 내역을 구태여 보고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랬을 때는 인보이스 보기 메뉴만 이렇게 읽기 권한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가 봐야 될 게 비용도 봐야겠죠. 그러면은 비용 보기 페이지만 해서 읽기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강이라는 회계사의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948 이게 아이디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아웃하고 한강948로 하고 초기화되어 있던 패스워드가 12345였죠. 12345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강948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뜹니다. 여기에는 그 UM이라고 뜨죠. User Member라고 뜹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게 아까 운영자가 지정해준 메뉴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정식 이슈한 인보이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정보만을 회계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계사는 우리 사업장의 회계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웹페이지를 통해서 매출 내역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회원을 입력을 하고 그 회원을 그룹핑해서 각 그룹별로 이 페이지에 접근 권한을 그러니까 메뉴와 왼쪽 메뉴에 접근 권한을 각 그룹별로 달리 부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